혹시 지금 반지를 끼고 계신가요? 어떤 손가락에 어떤 반지를 끼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반지를 그냥 예쁘니까 혹은 선물 받아서 아무 손가락에나 끼우곤 하시죠. 하지만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운을 끌어들이는 도구이고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는 힘을 가진 물건입니다. 예로부터 왕과 귀족, 지도자들은 반지를 통해 권력을 상징하고 자신의 기운을 강화해 왔습니다. 풍수학과 수상학에서도 반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마다 의미가 다르고 어떤 반지를 어디에 착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반지를 통해 좋은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절대 끼면 안 되는 반지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반지 착용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4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인의 반지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반지, 중고로 산 앤티크 반지, 이런 반지를 착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반지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의 기운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의 기운이 우리 몸에 닿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지며 몸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의미 있는 반지를 버릴 수는 없겠죠? 그럴 땐 직접 착용하는 대신 작은 상자 같은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반지 속 보석만 새롭게 세팅해서 다른 형태로 착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과도하게 큰 보석 반지입니다. 보석이 크면 기운도 셀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너무 큰 반지는 손가락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손보다 너무 크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보석 반지는 기운이 튕겨나가게 만들어요. 재물운이 들어와도 흘러나가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반지는 손가락 두께와 어울리는 크기가 좋아요. 적당한 크기의 금반지나 원석 반지가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반지를 너무 많이 착용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들어 더더욱 양손에 반지를 여러 개씩 끼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기운이 서로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각기 다른 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반지가 동시에 기운을 뿜어내면 그 흐름이 엉키게 됩니다. 그 결과 운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반지는 한 손에 많아야 2개, 양손을 합쳐도 3개 이하가 좋습니다. 가장 좋은 착용 방법은 왼손과 오른손에 1개씩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네 번째, 뾰족하거나 날이 선 반지입니다. 삼각형 디자인, 뾰족하고 날카로운 반지. 요즘 이런 디자인의 반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풍수적으로는 살기를 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반지를 착용하면 말다툼이 잦아지고 사람들과 쉽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을 자주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반지는 꼭 피하셔야 해요.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곡선의 디자인이나 진주 반지 같은 둥근 원석이 세팅된 반지를 추천드려요. 이런 반지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절대 착용하면 안 되는 반지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좋은 반지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반지 하나만 잘 끼워도 재물운이 들어오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반지를 어떤 손가락에 착용하느냐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재물운을 불러오는 금반지입니다. 금반지는 말 그대로 부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풍수에서는 금을 재물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한 에너지로 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던 반지도 바로 금반지였죠. 금반지를 착용하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고 기회가 모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건강운도 함께 끌어올린다고 해요. 특히 기운이 부족하거나 피로를 자주 느끼는 분들에겐 금반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반지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기운이 강한 사람, 체격이 크고 성격이 센 사람은 금의 기운이 오히려 지나치게 강해져서 운이 반대로 튕겨나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순금보다는 14K나 18K처럼 순도가 조금 낮은 금반지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은반지나 원석 반지로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운을 보충하는 원석 반지입니다. 원석은 자연의 힘이 오랜 시간 동안 농축된 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석 반지에는 치유와 회복, 안정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석은 루비, 사파이어, 자수정이 있는데 루비는 활력과 열정을 높여줘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 추천합니다. 사파이어는 냉정한 판단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에게 좋아요. 자수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장년층 분들은 기운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실 때 원석 반지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단순한 장신구 같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신뢰와 계약운을 높여주는 진주 반지입니다. 진주는 순수함, 성실함, 정직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크게 높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영업직, 상담업처럼 신뢰가 중요한 직업에 계신 분들에겐 진주 반지가 꼭 필요합니다. 계약이 잘 안 되거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싶다면 진주 반지를 착용해 보세요. 진주는 그 자리에 에너지를 부드럽게 정돈해주고 상대방에게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가락에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왼손 약지에 진주 반지를 착용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오른손 검지에 끼면 결정력과 판단력을 도와주고요. 왼손 중지에 착용하면 인간관계 운이 올라가면서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반지, 금반지, 원석 반지, 진주 반지. 이 반지들은 모두 당신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지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끼느냐, 즉 손가락의 위치도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이어서 손가락별로 어떤 운이 깃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 어떤 반지를 껴야 운이 상승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하나의 운명 코드라는 사실 아셨나요? 이제부터는 반지를 끼는 위치, 즉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어떤 반지를 끼우느냐보다 어느 손가락에 끼우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각 손가락은 특정한 운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위치에 반지를 끼우면 기운이 새어나가고 좋은 운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는 5손가락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은 리더십, 권위,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결정을 잘 못 내리는 분들에게는 엄지 반지가 큰 힘이 됩니다. 왼손 엄지에 반지를 끼면 가족, 친구, 파트너와의 신뢰가 올라가요. 즉 관계에서 안정과 믿음을 끌어올립니다. 오른손 엄지는 사회적 성공과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오른손 엄지에 반지를 껴보세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킬 때 쓰는 손가락이죠. 그래서 목표와 성장, 자기 개발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분들에게 검지 반지는 특히 잘 맞습니다. 왼손 검지는 사람들과의 조화와 협력을 도와줘요. 친구, 동료, 파트너십이 중요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른손 검지는 목표 달성과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오른손 검지에 금반지를 많이 끼죠. 자기 일에 몰두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중지손가락입니다. 중지는 손가락 중 가장 길고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운, 인간관계운, 균형감을 의미해요. 기운이 불안정하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중지 반지를 추천드려요. 왼손 중지에 반지를 끼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오른손 중지에 반지를 끼면 집중력과 책임감이 올라가고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투자, 재무,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오른손 중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약지 손가락입니다. 약지는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죠. 그만큼 사랑, 감성, 안정을 의미합니다.
연애운을 올리고 싶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때 약지 반지가 큰 도움을 줍니다. 왼손 약지는 애정과 신뢰를 상징해요. 부부관계나 연애 중이신 분들이 더 깊은 감정을 나누고 싶을 때 왼손 약지를 활용해 보세요. 오른손 약지는 내면의 평화,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있을 때 오른손 약지가 힐링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5번째, 새끼손가락입니다. 소지, 즉 새끼손가락은 기회의 변화, 매력, 인연을 뜻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 예를 들어 이직, 취업, 사업 시작처럼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분들에게 새끼손가락 반지는 꼭 추천드려요. 왼손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른손 소지에 반지를 끼면 매력이 올라가요.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첫인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혼기가 찬 자녀가 있다면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손가락이 가진 의미, 그리고 반지의 위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에게 필요한 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운에 맞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반지를 착용할 때는 마음속 의도와 간절함이 함께 들어가야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지는 반지의 종류와 손가락별 착용법을 알아봤죠. 이제는 실제로 반지를 착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을 잘 지키면 반지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나에게 맞는 반지를 선택하세요. 반지는 아무거나 예쁜 걸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내 체질, 내 기운, 내 상황에 맞는 반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기운이 약하고 피로한 분들은 금반지 같은 강한 에너지의 반지가 잘 맞습니다. 반대로 기운이 너무 강한 분들은 은반지나 자수정처럼 부드러운 기운을 가진 반지가 운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두께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은 반지는 피해주세요. 반지와 손의 조화가 기운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번째 원칙, 손가락의 의미를 고려하세요. 어떤 손가락에 끼우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반지는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잘못된 손가락에 끼우면 오히려 원하는 운이 막히고 기운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원하신다면 오른손 검지나 오른손 중지를 사용하세요. 이성운과 애정운은 왼손 약지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예쁘니까 이 손가락에 껴야지라는 생각보다 나는 이 반지로 어떤 기운을 받고 싶은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3번째 원칙, 너무 많은 반지는 금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지를 너무 많이 착용하면 운의 흐름이 오히려 막힐 수 있어요. 한 손에 2개, 양손 합쳐 3개 이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반지 착용수입니다. 특히 중요한 운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딱 한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운이란 먼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과 의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